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시사TV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일본 아베 총리와 회담을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한일 정상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한일 외교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만 형성되었을 뿐 구체적인 진전은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11월 이후에 열리는 아세안 3개국, 한아세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국제회의 등에서의 정상회담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성과도 있었습니다. 양국 정부는 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대화 지속의 중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청소년 교류 등을 포함해 민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양국은 기존의 입장을 동일하게 반복했습니다. 우선 일본이 어떤 반응을 내놓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국제법을 명확하게 위반하고 있어 양국 관계의 법적인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었다.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해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을 바란다.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베 총리의 다음 발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내외 언론들도 헷갈리게 만드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은 계속해 나가자. 강경하게 나왔다가 갑자기 한일 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양국은 서로에 있어서 중요한 이웃 나라이다. 북한 문제 등을 비롯해 일한, 일미한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란 관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베 총리의 발언에 이낙연 총리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의원들 간의 교류, 국민들 간의 교류, 특히 젊은이들끼리의 교류, 지역 간의 교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베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슬며시 언급한 이유는 현재 일본이 불리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의 발언이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안 가기, 그리고 지소미아 연장 취소를 의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리의 첫 방위를 환영한다. 지난 12일 일본을 강타했던 19호 태풍 하기비스 피해에 대한 이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위로에 감사드린다. 아베 총리의 진짜 의도가 도대체 뭘까요? 이는 전문가와 일본 언론들도 상당히 헷갈린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언론들의 주된 평가는 냉담합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양국 총리 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고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베 총리가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별도로 하고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연장 두 개의 카드를 맞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올해 안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닥터시사TV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자,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 정점을 찍은 일본의 파렴치함, 도쿄올림픽 전범기 반입 주장하는 일본, 9년 전에 했던 거짓말 뽀록 나면서 국제적으로 대망신당한 현재 상황,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내년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이 도쿄올림픽 경기장 내에서 응원 도구로 우길기 반입, 우길기 사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길기, 전범기라고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 제국시대에 사용되었던 일본군의 군기이자 현재는 일본 자위대의 깃발이죠.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상징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고 각종 인권 침해의 아픈 역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우길기 반입을
IOC 측에서 허용하면서 한국 정부 측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죠. 문체부는 이미 지난 9월 IOC 측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우길기 허용 입장에 대해서 깊은 실망감, 우려를 표출하였고 그 우길기 사용의 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올림픽과 비견되는 국제적인 행사, 월드컵, 그 주관사인 국제축구연맹 피파나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주관사 등에서도 우길기는 경기장 내 반입이 엄연히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만 특수하게 허용을 하려고 하고 있죠. IOC는 이러한 한국의 요청에 대해서 성명을 내고 올림픽 경기 기간 동안 그 우려가 고조될 때 사안별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렇게 답한 바 있습니다. 명확한 입장을 내어놓지 않고 있고 IOC가 일본의 방사능 문제, 우길기 이슈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죠. 일본의 잼머니가 IOC 측에 엄청나게 유입되었다는 이야기는 항상 나오고 있고요. 일본의 이런 파렴치한 태도는 여러 부분에서 더 드러났는데요. 이렇게 내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때 그 전범기인 우길기의 경기장 반입이 문제 없다고 명백히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9년 전에는 중국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때 자국 국민들에게 우길기 사용의 자제를 요구했다는 그 거짓말, 내로남불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20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010년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 때 그 외무성의 해외 안전 홈페이지에 우길기를 과거의 역사를 쉽게 상기시키는 물건이라고 명백히 지칭하였으며 우길기를 들고 다닐 경우 중국에서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자국의 중국 여행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길기를 과거사를 상기시키는 물건이라고 2010년에 이미 인정한 바가 있던 거죠. 우길기가 정치적인 선전물이 아니라서 이번 도쿄올림픽 때 경기장에 반입해도 된다는 현재의 설명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담당상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이 한국이 도쿄올림픽 경기장에 우길기 반입을 금지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길기가 정치적 의미에서 결코 선전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길기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일본인들이 가서 실수할까봐 과거에는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9년 만에 입 싹 닫고 말 바꾸는 클래스 여전하죠. 그리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은 한술 더 떴는데요. 한국의 우길기 금지 요청을 무시해도 된다, 묵살해라, 이렇게 대놓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장 모리 요시오 전 총리는 한국이 IOC 측에 우길기 사용 금지를 요청한 건은 철저히 무시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더 과거는 정치 문제를 올림픽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 아닌가요? 평화와 화합의 상징, 평화와 화합의 행사인 올림픽에서 과거에 일본의 침략을 당했던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이 역사적 상처와 고통을 상기시키는 명백한 정치적 상징물의 반입을 왜 이 화합의 행사에 허용하는지, 그것을 허용한 국제기관인 IOC도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올림픽과 비교되는 이 전 세계인들의 축제 월드컵 기간에는 우길기 반입이 철저하게 금지가 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하죠. 먼저 정치적 상징물을 올림픽에 이렇게 무리하게 끼워서 논란을 일으킨 건 누군데 이렇게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분들, 그리고 IOC 위원분들,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 맛있게 많이 드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한국 측은 분명 우길기 반입 금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오히려 일본은 그 당위성을 홍보하는 활동을 강화시킬 모션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16일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우길기 설명 자료로 한국어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홈페이지에 우길기가 태양을 형상화한 의장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온 것이며 이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담은 일어와 영어판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9년 전에 일본이 뭐라고 했죠?
우길기가 과거의 역사를 쉽게 상기시키는 물건으로 지칭되기 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9년 만에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모태기 외무상은 이 전날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어 설명 페이지를 추가로 제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널리 사용되고 있고 정치적 선전물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반복한 것인데요. 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득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모로 황당하죠. 이 독일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행동입니다. 독일은 이 과거 전범 국가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 유대인 학살에 나섰던 나치가 사용하던 문양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현재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죠.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은 이 하켄크로이츠에 대해서 명확한 문제인식, 어떠한 것이 잘못되었다를 알고 있고, 그 사용을 서로 간에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거의 매장을 당하는, 거의 비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서로를 제지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의 전범 인식 그리고 과거 역사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이 주변 국가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으로 용서를 구했던 반면, 일본은 독일과도 180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죠. 그 자랑스러운 과거의 증표, 유산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각종 일본의 문화 패션 용품에 우길기를 거리낌 없이 사용할 정도로 오히려 장려를 하고 있죠. 아주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태는 한 2010년 넘어가면서부터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 과거 전범 국가의 역사적 사실을 점점 부정하려고 하고 있고, 이 군국주의 시절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을 그리워하는 일부 극우 세력의 후손들이 본격적으로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보여주고 있는, 표출되는 일본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의 경로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 그 무엇보다도 일본 기업들이 이 배상하는 이 형식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경기를 일으키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한국과 일본이 이제 공동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 배상 합의금 명목이 아니라 뭐 경제지원금 명목으로 이러한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죠. 즉 과거의 전범국,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헌에 대한 의지,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그 개정을 위해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을 지금 결집시키고 있고, 그 일본 내에서 혐한, 반한 시위도 점점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이 고령층, 한 60세 이상의 이제 고령층에서 이러한 기조가 강한데, 과거에 이 본인들이 젊었을 때는 뭐 비교도 안 되는 국가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턱 밑까지 추격해 올라오고 있으니 그 거부감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뭐 코리안 푸드나 한국 제품에 대한 이제 불매 운동도 조금씩 강화될 조짐이 있고요. 이번 우길기 반입 사건 이슈, 우길기는 하켄크로이츠와 같지 않다, 과거 군국주의, 인종주의를 상징하는 물건이 아니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곧 이 이야기는 과거 본인들의 전범 행적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쉽게 무너지면 좋은 선례가 되겠죠. 추후의 월드컵이나 다른 이제 공식 행사에서도 분명 우길기 반입을 허용하는 기조는 더 강하게 형성될 것입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반발해서 막아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